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허인함 전문가입니다. 자, 우선 주말 동안 이란과 미국의 그 전쟁 관련 뉴스 플로우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했고요. 자, 이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을 좀 키우고 있기 때문에 또 다음 주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자료부터 같이 확인을 해보면요. 자, 우선 과거 1차에서 4차 중동 전쟁 당시 S&P 500의 주가 변화율인데 크게 4차례의 그 큰 중동 리스크 때의 그 흐름들입니다. 여기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전쟁 기간 동안의 주가 흐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이 일주일 후의 주가, 그리고 1개월 후에 S&P 500의 주가 변화율인데, 역시 당연히 지정학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전쟁 기간 동안에는 이제 하락을 했지만 일주일 후 그리고 또 중기 차원에서 한 달 후에는 모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차 중동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1956년도에 그 수에즈 운하 사태급으로 격상되지 않는 한 이번에도 단기 충격으로 그칠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는지를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 시간 지금 3월 2일 오전에 있죠. 일단 국제 유가가 12%까지 급등을 했다가 8% 수준으로 일부 하락을 했는데, 바로 이 수치는 작년 6월에 그 이란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 숫자입니다. 즉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우선 급등했다는 점은 크게 극단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현 시간 미 지수 선물도 나스닥이 0.82%, 그리고 다우도 0.79%, 니케이도 2% 급락 출발했다가 1% 수준까지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그 전쟁의 추이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번 이런 중동 리스크도 단기 충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표를 통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차에서 4차 중동 전쟁이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규모가 컸던 중동 전쟁이었습니다. 일단 전쟁 직후 주식시장은 하락했지만 이내 이전의 하락분을 만회하면서 회복하는 패턴, 단기 기준 일주일 정도면 그 회복했었던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전쟁 직후는 1% 하락, 일주일 후에는 3% 정도 상승, 그리고 1개월 후에는 2.5%까지 다시 원만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기납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에즈 위기로 번졌던 2차 중동 전쟁급으로만 변질되지 않는다면 전쟁이 유발하는 주가 충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증시의 추세를 바꾼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오히려 우리는 이런 불확실성 이슈들을 확인을 하면서 또 다음 구간을 준비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그 외국인 매도세의 조정이 나왔지만 최근에 유지하고 있는 사상 최고치의 추세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코스피가 1% 하락을 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0.39% 상승을 했습니다. 목요일 미증시가 엔비디아 중심 기술주의 급락, 여기에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로 하락하면서 개파락 출발을 했지만 빠르게 그 하락분을 메꾸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잠시 뒤에 그 수급을 분석해 드리겠지만, 일단 이날 그 27일이죠. 그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8조 원 가까운 대량 매도세를 보였고, 또 반대로 금토 중심으로 한 기관이 7천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미 기술주 중심의 급락, 즉 AI 거품론과 그 다음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를 수급으로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적어드린 것처럼 ETF 전성시대입니다. 국내 ETF 총 자산 규모가 올해에만 1월과 2월에만 77조 원이 증가됐고, 또 국내 증시 강세에 지수형과 테마형 ETF로 자금이 쏠리면서 금투 수급의 그 시장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징 섹터는 역시 현대차 그룹인데, 그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자, 그리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올 때마다 이런 안전처로 바이오 섹터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 이번에도 확인이 됐고요. 잠시 뒤에 역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섹터는 역시 삼성전자가 평택 공사기간 단축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이제 일정을 먼저 살펴보면, 자, 우선 오늘 월요일이죠. 미국 2월 ISM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4일에는 역시 2월 ISM 서비스업 PMI가 발표되고, 자, 최근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고점 논란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도 우리가 주목할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일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자, 이제 캐비너시의 그 기조에서는 생산성 이런 향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기조이기 때문에 물가보다는 고용을 더 중요한 숫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6일날 발표되는 2월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확대할 수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3월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 이제 94.6%로 계속 한 6월에서 7월까지는 계속 동결 확률이 높지만, 일단 그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PPI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불확실성은 지속이 되겠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물가보다는 고용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금요일에 발표되는 2월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되는지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수급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제 그 겉으로 표현되고 있는 외국인의 순매도는 계속 그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27일 코스피 안에서요, 외국인 순매도 금액 중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비율이 97%입니다.
종목들이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최근 매도세의 강화는 그 패시브의 순매도였다기보다는 액티브의 특정 종목 매도 물량이 출회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전히 지금 보시면은 AI 붐이 촉발한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계속 최소 올해와 내년까지는 지속이 될 거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5천선을 돌파를 하고 지금 6천선까지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에 대한 정부 정책이 계속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지속성도 확보되고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 기조까지 확보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외국인의 순매도가 겉으로 보이는 외국인의 순매수 확대를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내용을 살펴보시더라도요. 지금 액티브와 그리고 패시브의 각계 전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지금 보시면 액티브의 매도세를 패시브의 매수세로 이겨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여기 파란색 막대 그래프로 표현된 부분이 바로 패시브 자금의 유입인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외국인의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신흥국 시장 중에서도 최근 이런 그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 국내 증시로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우선 공포에 질린 구세력 액티브죠. 액티브의 탈출. 그리고 반대로 이런 그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 빅2의 EPS 랠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익 모멘텀에 이런 시스템적으로 신세력인 패시브 자금들은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즉 패시브 자금들은 기계적으로 있죠. 이런 하드웨어 거점이 국내 증시에 기계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따라서 작년 5월 사례처럼 액티브가 계속 이렇게 나가지만은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액티브가 바닥을 잡고 사자로 돌려 세우고 단 1%만 돌아서도 이렇게 계속 누적된 패시브 자금까지 합쳐져서 결국에는 지수는 수직으로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결론은 국내 증시는 여전히 굳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월 수출도 그 주말 연휴 기간 동안에 발표가 됐는데, 역시 반도체 중심으로 확연한 증가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무일수 조정 기준 수출액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했습니다. 1월 대비 가속화됐고요. 그다음에 비조정 기준 수출액도 29% 증가했고, 설 연휴로 근무일수 감소에도 일평균과 조정 기준 모두 수출이 견조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자 역시 결국에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인데, 반도체 수출이 161% 급증했습니다. 역시 AI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투자 지속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 반대로 자동차 수출은 21% 감소했는데, 이거는 설 연휴 동안에 근무일수 감소 이런 영향이었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었고요. 자 이제 미국 통상 리스크 지속인데, 미 연방대법원이 긴급 권한 관세를 무효화했지만 10% 글로벌 관세는 그 유지하는 트럼프의 그 플랜 B가 작용하고 있고, 다시 한번 15%까지 인상할 그런 가능성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통상 리스크의 불확실성은 계속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섹터별 흐름과 우리가 집중할 종목군들 주도주들 하나씩 확인을 하면요. 자 우선 지금 현 시간이 3월 2일 10시 반입니다, 회원분들. 근데 지금 보시면 미 지수 선물이 1% 가까이 개파락 출발했다가 지금 0.5% 수준까지, 그리고 또 약보합 수준까지 조금 그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이고, 국제유가도 12%까지 급등했다가 7에서 8%까지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지금 중동 전쟁의 확산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시장은 단기 충격 정도로 받아주고 있고, 결국 이런 부분들은 결국 글로벌 AI의 붐, 여기에 플러스 국내 증시는 수급까지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기 충격 정도의 무게중심을 두고, 오히려 우리는 이런 주도주들을 눌림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중 재확대의 전략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술주 중심의 순환매는 계속 될 건데, 역시 가장 큰 축은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역시 로봇입니다. 금요일 그 현대차 그룹의 9조 원 새만금 투자로 인해서 로보틱스, 특히 현대차 밸류체인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요 세 섹터 있죠? 요 세 섹터는 최근 상승에 대한 이번 지정 확정 리스크로 이렇게 눌림목을 줄 때 최근에 형성했었던 이런 박스권 하단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비중 확대 전략으로 취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유럽에서도 지금 방산주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전쟁 리스크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방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주항공까지, 그리고 태양광까지 이런 정책과 투자 모멘텀도 크게 여기 반도체, 바이오, 로봇 중심 기술주 섹터의 한 50에서 60%의 비중, 그리고 나머지를 이런 정책 투자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는 이런 섹터별의 반복 매매, 여전히 상승 추세 속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 속에서 이번에는 이제 지정 확정 리스크를 이렇게 한번 파동이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거기서도 이런 지지라인을 통해서 비중체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주도주를 형성하고 있는 탑픽 종목군입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매하고 있는 종목군이죠. 자, SFA 반도체는 삼성전자 후궁정 메모리의 최대 협력사. 자, 제주반도체도 SFA 반도체와 똑같이 움직이는 흐름. 자, 그리고 유리기판 쪽에서는 피롭틱스와 캠트로닉스인데, 특히 피롭틱스는 유리기판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와 그리고 태양광까지 연결된 분위기로 최근 기존의 유리기판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가장 높은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자 PCB 기판에서는 이제 코리아 서키트와 이수페타시스, 자 네오셈은 CXL, 그리고 오킨스 전자는 마그네틱 콜렉 관련, 덕산 하이메탈은 솔더볼, 그다음에 여기 DIT, 자 동진 세미캠, 뭐 CMTX가 지금 보시면 신고가 돌파, 그리고 또 전고점까지의 수렴, 이런 작업들을 모두 해놨고, 자 지금 보시면 심텍이라든가 STI, 뭐 이수페타시스, 뭐 마이크로 컨텍솔, 테스, 단기 종목으로는 메커스와 KH바텍, YC, 코세스,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후발주자들 같이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 종목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두 이런 종목군들은 내일 이런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 개파락 출발 시에 이번 주 초에 이런 지수 진정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챙김 비중 재확대가 가능한 모두 주도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FE 반도체 일봉인데요. 자 말씀드린 대로 SFE 반도체는 삼성전자 메모리 후공정 관련 최대 협력사이고, 삼성전자의 대부분의 외주 물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상승 추세 22편 기준으로 한번 쭉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상승 추세 상단도 자 이렇게 평행 이동한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놨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장중 20%까지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 추세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금요일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한번 개파락 출발을 했지만, 역시 말씀드렸던 최근에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했었던, 그러니까 즉 돌파 시작이 나왔던 이런 구간에서는 단기 지지력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우리의 1차 매수가는 4,300원 라인, 그리고 2차 매수가는 역시 요 라인 5,300원 라인, 자 그리고 또 한번 이런 구간 7,000원 초반에서 매집을 드렸고,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온 후에 한번 추가 탄력이 완전 요 상승 추세 상단까지 완전히 벗기는 작업 그 가운데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온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 똑같습니다. 여기 7,000원 초반 라인 있죠. 우리가 세 번째로 반복 매매했던 이런 7,500원 아래에서 지수 진정이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비중 확대할 수 있는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더라도 여기가 마지막 매물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딱 요 노란 박스입니다. 7,500원부터 8,000원 라인이 21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형성했었던 고점이었고, 이 구간을 3, 4주 동안 매물 소화를 하고 지난주 돌파가 나왔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온 거거든요. 자 중장기 추세 기준으로 해서도 21년부터 긴 3, 4년의 하락 추세를 이제 벗겼고, 상승 추세 전환 그리고 다져놓고 다음 3파동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좀 내일 갭상승 출발할 가능성은 이제 희박하니까요. 개파락 출발 시에 여기 7,000원 초반 라인 이런 구간이 오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작업했던 다시 한번 챙김 비중을 재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런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지금 다 똑같습니다. 네오셈, 덕산 하이메탈, 오킨스 전자, 따라서 이런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개파락 출발 시에 의미 있는 지지 라인에서 비중 재확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네오셈도 똑같죠. 자 이렇게 12평 추세로 신고가 추세를 나왔었고, 최근에 미국 기술주 중심의 조정으로 인해서 17,000원부터 16,000원 사이에 이런 단기 눌림목 말 그대로 기간 조정을 받았었고, 신고가 나오는 과정에서 상승 1파, 그 다음에 조정 2파, 상승 3파가 나오는 과정에서 금요일 전체적인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다시 한번 돌파, 시작점을 다지는 흐름입니다. 차트가 똑같죠. 따라서 네오셈도 내일 있죠. 개파락 출발 후에 17,000원부터 16,000원의 지지력이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챙김 비중도 재확대하는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오셈은 역사적 신고가 추세로 넘어갔죠. 지금 보시면 네오셈 기준으로 이제 16,000원 타점이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다. 23년 상승 1파, 그리고 지금까지 긴 조정 2파를 박스권을 주었고, 역사적 고점인 요 16,000원을 돌파가 나온 겁니다. 최근 3, 4주 동안. 자 그리고 돌파해 놓고 돌파한 라인을 지금 지지력까지 확인을 하면서 추가 슈팅이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로 다시 한번 개파락 출발을 한다면 우리 여기 16,000원의 지지력을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비중 재확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리기판 종목 있죠. 필옵틱스인데 자 차트가 똑같습니다. 자 지금 그 SFE 반도체라든가 덕산 하이메탈, 오킨스 전자, DIT, 자 이런 애들이 한번 신고가를 돌파를 한 거고, 그리고 다음 구간에 있는 애들이 바로 이렇게 전고점으로 수렴하고 있는 구간, 수렴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거든요. 바로 필옵틱스도 이렇게 전고점에 수렴을 해놓고 지금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필옵틱스는 5만원 라인부터 55,000원 이런 박스권을 통해서 지금 전고점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설사 5만원 이하를 이번 중동 리스크 이하로 이렇게 한번 내려온다 하더라도 역시 똑같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비중을 재확대한 것처럼 이런 구간에서는 필옵틱스 기준 5만원부터 47,500원에서는 공격적으로 챙김 비중을 재확대할 수 있는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신고가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네오셈과 차트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상승 1파 주고 전고점 수준에서 수렴을 말끔하게 해놨고, 마지막 매물 소화 과정입니다. 5만원부터 47,500원 라인.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지지력을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챙김 비중 재확대를 통해서 신고가 추세로까지의 진입을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소형 AI 반도체의 주도주들 이번 주 중동 리스크 영향 개파락 출발이라든가 또 개파락 출발 후에 최근 돌파 시작점에서의 단기 지지력과 그리고 또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까지 확인이 되면 우리가 최근에 수익 실현한 비중들을 적극적으로 넣는 그런 작업들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인데,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는 최근 개별 이슈의 그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미국 금리 인하 기조의 불확실성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이제 의료 AI, 그리고 의료기기, 여기에 신규 새내기 바이오는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의 헬스케어로까지의 사업 확대, 여기에 또 국내 이재명 정부의 정부 정책 모멘텀까지 확보가 되면서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오늘 미증시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금요일 미증시에서도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 지정학적 리스크발 변동성이 확대될 때 투자 안전처로 그동안 이 제약바이오가 활용이 됐었다. 따라서 제약바이오 특히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종목군들 한 번 더 우리가 그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금요일에 로키드헬스케어를 1차 챙겼었죠. 정말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로키드헬스케어가 공급 계약에 이어서 그 다음에 원천 기술 특허 관련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그 혈전 억제 장기 재생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인공장기 이식의 최대 난제인 그 혈전 형성을 구조적으로 해결한 차세대 탈세포화 및 재세포화 원천 기술 특허를 등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한번 쭉 체크해 보시고 역시 기술적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키드헬스케어 일봉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쭉 상승 1파를 주고요. 지금 긴 박스권 조정을 이어가고 있었죠. 75,000원 라인부터 6만원 사이에서의 이런 박스권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의 시세는 그럼 뭐냐면 박스권 하단부터 박스권 상단까지의 이런 반등 시세가 나온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박스권 하단에서 잡은 비중을 1차 일부 챙겼지만 여전히 이렇게 상승 1파, 그 다음에 조정 2파, 그리고 여기 박스권 상단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정도 수렴통해서 매물 소화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상승 3파의 다음 구간을 우리가 준비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로키드헬스케어 기준으로 해서는 여기 65,000원 이하 눌림목을 주면 중심값 65,000원 전후부터는 다시 한번 챙긴 비중 바로 넣을 준비도 이제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반등 시세가 나왔고,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도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점 수급적으로도 견고하고요. 자 주봉상에서도 차트가 이쁩니다. 상승 1파를 크게 주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락 2파동에 대해서 이 하락 추세를 벗기는 작업이 이제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이제 거기를 다시 한번 저항해서 지지 영역으로 다지는 작업들이 이런 65,000원 이하부터 6만원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구간에서 나올 건데 여기서 우리가 지지력을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챙긴 비중 확대. 그리고 이제는 전고점. 그리고 3파동까지의 진입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G2G 바이오인데요. 자 G2G 바이오 최근 제3자 배정 이슈로 해서 자세하게 그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요약을 드리면 750억 원 규모를 제3자 배정, 그러니까 전환 우선주 유상증자와 750억 원 규모 전환 사채 발행을 통해서 총 1,500억 원을 이제 확보했는데 이런 조달 자금은 제2 GMP 공장 말 그대로 단순 운영 자금,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 유상증자를 한 게 아니라 그 시설 투자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 투자 목적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대부분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희석률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9.4%. 발행가가 91,700원이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요 9만원 초반은 웬만한 변동성이 아니고서는 찍혀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목표는 말씀드린 대로 제2 GMP 공장 완공 목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G2G 바이오 일봉인데요. 자 2월 13일 이런 이슈로 급등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1차 기존 여기 8만원 밑에 있는 비중들을 챙겼고 지금 5거래일 동안 자 이렇게 돌파한 10만원 라인들을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정고점 라인, 자 이런 구간들을 지금 5거래일 동안 단기 지지력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발행가가 91,700원이기 때문에 최근에 돌파한 이런 구간, 95,000원 아래라든가 이런 12편 기준 이런 구간을 강력하게 지지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 구간에서도 계속 반복 매매를 드리고 있는데 내일 G2G 바이오도 그 시장 영향 한번 좀 개파락 출발을 하면 10만원 아래부터는 다시 한번 모으는 그런 컨셉으로 가지고 갈 거고요. 자, 주봉상에서도 역사적 신고가가 돌파를 한 뒤에 금요일의 시장에 이런 흐름이 아니었으면 추가 슈팅이 나왔을 텐데 우리가 챙기지 않았죠. 한번 그 윗꼬리도 일부 형성했으나 차트가 상당히 견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10만원부터 95,000원 라인 이런 노란 박스 구간에서 한번 돌파한 라인들을 지지력으로 다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우리가 비중 확대하는 그런 전략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반복 매매하고 있는 의료 AI와 의료 기기 새내기 바이오 종목군들인데 바로 내일부터 계속 타점이 바로 나올 겁니다. 큐리오시스, 삼양바이오팜, 로키드헬스케어, 복강경 의료기기인 리브스메드도 지금 G2G 바이오와 차트가 똑같고요. 그리고 그래피, 뉴로피, 그리고 큐렉소, 고영, 의료 로봇들이죠. 자, 이런 종목들까지 의료 AI 그리고 의료기기, 신규 새내기 바이오들 역시 반도체에 이어서 바로 내일 눌림목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슈였던 금요일에 가장 큰 이슈였던 현대차 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 계획입니다. 키워드는 로봇과 그리고 수소, 그리고 AI 거점 조성인데, 자, 덤복 새만금에요. 9조 원을 투자해서 로봇, 인공지능, 그리고 수소 산업을 아우르는 첨단 산업 거점을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전북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단일 기업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선 그 사업의 핵심은 AI 데이터 센터 구축입니다. 총 5조 8천억 원을 들여서 100메가와트 규모로 조성을 하고요. 1단계로 GPU 5만 장을 도입해서 피지컬 AI 연구개발 인프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지금 테슬라와 현대차의 피지컬 AI에 대한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이런 것들이 새롭게 그 로보틱스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4천억 원을 투입해서 연간 3만 대 규모의 물류 배송용 로봇 생산 거점을 만들겠다.
하겠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소 AI 시범 도시 조성에도 4천억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자, 이게 그 중에서도 금요일에 현대차 그룹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역시 현대차, 현대제철, 자, 태양광인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현대 BNG 스틸이 반응을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중소형 종목군들 중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우린 PTS가 급등을 했고, 우리가 1차 한번 챙겼습니다. 자, 그리고 링크 솔루션,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클로보, 그리고 자동차 부품, 협력사인 화신가, SL, 그리고 태양광 관련 신성 ENG도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 바로 내일부터 바로 타점이 나올 건데, 현대차를 우리가 지금 이런 노란 박스 구간일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부터 CS 2016 후에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밸류체인이 부각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고, 한 2달 가까이의 긴 박스권 조정을 줬었거든요. 이 구간이 이제 반도체 섹터로의 순환매라든가, 그다음에 미 증시 불확실성에 따른 긴 횡보 조정이었는데, 기술적 라인으로 52만 5천 원 라인을 넘어서면 3파동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전체적으로 로봇들이 같이 반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적인 작업에 플러스 요번 이런 새만금 9조 원 투자 소식이 강한 이렇게 상승 3파동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수급이 일부 대형주에 집중되어 있어서 중소형 그 로봇 주도주들, 그러니까 즉 작년 11월부터 1월까지 크게 상승했었던 종목들까지는 아직 파급력이 확산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낙수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집중했었던 이런 종목구들로까지 하나씩 반응을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현대차 밸류체인 종목군들이 먼저 반응을 했거든요. 우린 PTS 일봉입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흐름이 똑같은데 1월 중순까지는 이제 이런 흐름, 이렇게 신고가 추세 흐름, 그리고 이제 종목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준 종목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린 PTS처럼 다음 지지 라인이 아래에 있으면 이렇게 가격 조정, 그러니까 즉 각도를 조절한 종목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의 성격이라든가 추세의 흐름에 따라서 이 두 가지만 차이가 있을 뿐, 로봇 주도주들의 차트 추세는 모두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린 PTS를 이런 작업, 이런 구간에서 챙긴 비중을 재확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금요일 1차 반등 시세가 장중 18%까지 급등을 했고, 금요일에 형성했었던 고점이 한번 저항을 형성할 수가 있는 위치이죠. 이렇게 신고가 추세를 이탈했던 이 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18,500원부터 19,000원 라인에서는 한 번 더 챙겼고, 자, 그렇다면 우린 PTS는 2달 동안의 하락 추세를 벗겨놓고, 그다음에 이제 지지 영역으로 다지고 다음 구간 정고점이 22,000원의 추세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일 바로 지수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우린 PTS 기준으로 16,000원의 초반을 지지해준다. 그러면 챙긴 비중 바로 완전히 더 꽉 채워서 그 비중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로봇 주도주들의 차트 흐름 모두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로봇이죠. 클로봇은 역시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우린 PTS처럼 큰 가격 변동은 없었고, 긴 이렇게 박스권 기간 조정, 횡보 조정을 주었었는데, 지금 보시면 역시 가장 빠르게 현대차 밸류체인이기 때문에 딱 정고점까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클로봇은 지금 우리가 1차 매수가가 여기 9,000원 라인부터 18,500원, 22,500원, 그리고 마지막 타점이 이런 타점이죠. 이런 구간이 그대로 끌고 가고, 클로봇처럼 이렇게 정고점에 수렴한 애들은 다음 구간 신고가까지 끌고 가면 되고요. 자, 나머지 로봇 종목군들은 지금 다 이런 흐름이에요. 자, 티로보틱스입니다. 역시 이렇게 상승 후에 그 다음에 조정 벗겨 놓고 지금 하루 이틀 이렇게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봇 주도주들이 이렇게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겨냈고 지금 매집하는 타점입니다. 다시. 자, 이런 흐름들이 지금 우리가 11월에 1파동 시작 전에 집중했었던 타점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클로봇, 하이젠 RNA, KNR 시스템 등등등 다 이렇게 11월 말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매집을 집중했던 타점들이 딱 이건데, 자, 지금 현재 로봇 주주들의 차트가 다 똑같아요. 11월 말과 똑같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딱 매집을 해놓고 수급까지 중소형 쪽으로 확산이 되면 이런 종목군들이 우리가 챙겼었던 정고점까지 1차 시세, 그리고 다시 다음 구간 신고가 돌파로 바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번에도 단기 충격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 2일 오전 11시 정도인데 미 지수 선물이 1%까지 급락 출발했다가 0.5%, 0.4% 수준까지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더 확산이 되지 않으면 확산돼서도 안 되겠고, 확산되지 않으면 이번에도 단기 충격 정도, 따라서 로봇과 반도체, 바이오 중심으로 한 이런 기술주 주도주들, 우리가 작년 9월 1파동 때부터 계속 집중 매매와 모든 파동을 이용한 주도주들은 이번 눌림목을 통해서 오히려 챙긴 비중을 재확대할 수 있는 찬스이고요. 그다음에 조방원과 그다음에 우주항공 이런 정책 투자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 플러스 개별주들은 신규 새내기 중심 개별주들은 단기 매매에 집중하면 되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자분들 항상 변동성은 불편하지만 변동성은 변동성일 뿐이다. 그리고 특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 한 번도 글로벌 증시의 추세를 바꾸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주도주들 다시 한번 비중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찬스이니까 그 프로필 아래 그 링크 통해서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장중에 같이 기민하게 호흡 맞추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연휴 편안하게 보내시고 오늘 미증시까지 확인을 하고 브리핑 추가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